참석해 주신 지금 갔습니다만 우원식 의장님과 또 많은 정치 지도자 여러분, 귀한 말씀과 토론을 해주신 성낙인 총장님, 정종석 교수님 등 석학 여러분, 이정민, 임영서님 등 언론계 지도자와 내빈 여러분들의 뜻을 제가 어떻게 마무리해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지난한 과업입니다만 제가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가 국가 원로단체로서의 시대적 사명감과 그 어떤 참을 수 없는 우국 충정에서 헌법 개정 논의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현금의 국난에 가까운 헌정의 혼란을 겪으면서 국가를 살리는 국가개혁의 첫발로서 헌법 개정을 추진해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길을 열고자 했고, 여기에 여러 교수님들, 언론인들께서 동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이 1948년에 제정돼 가지고 원래 그 헌법안이 내각제, 국회가 대통령과 총리 정부를 뽑는 그런 내각제 헌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로 양원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승만 박사의 뜻에 따라서 단원제로 하고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한꺼번에 정부를 운영하게 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 혼자 운영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가 바로 그때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권력의 분립과 균형을 이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눈에는 그래 뜨이지 않겠습니다만 제1차 헌법 개정, 그게 내각제 개헌이었습니다. 발췌 개헌이라 그래가지고 욕도 얻어먹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참의원 개헌을 해가지고 국회 양원제를 그때 채택을 했어요. 헌법 만든 지 4년 만에. 그리고 참의원의 대법원장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을 참의원에서 가지고 민의원이 국무원 부신 제도까지 가지는 그런 행정부를 강력히 통제하는 그러한 헌법이 제2차 개헌 후의 헌법이었는데, 이것이 제1의 민주화 헌법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4.19 민주혁명 이후에 1960년에 여야 합의로 이혼 내각제를 제대로 만들었는데, 양원제는 52년에 되었습니다만 한국 전쟁 때문에 상원 선거를 못했어요. 못하고 있다가 60년대에 3차 개헌을 하고 나서 민주화를 하면서 양원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민주화 조치가 6.29 선언 이후의 1987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해가지고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했어요. 한 번 하고는 다시 두 번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현행 헌법이고, 이것을 가지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벌써 왔다 갔다 하면서 한 8번 하는 아주 성공적인 헌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은 이 세 차례의 개헌의 핵심이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회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헌 당시부터 내려온 대통령의 제왕화 요인은 아직도 헌법에 그대로 쭉 남아있어. 왜냐하면 다 잘 바꾸지 못했거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헌정의 헌법개정위원회 각 의원들께서 대부분이 정당 배경이 다 있습니다. 각 정당 출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국적 차원에서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오로지 국가의 100년 대계 국가 관리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이냐 하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이번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갈등을 조장하고 또 갈등을 양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일치하지 않기로 했고, 여야의 이해득실에서 이거 야당이 유리하다, 여당이 유리하다,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엄중히
공정한 지도자다운 그러한 논의를 하기로 우리가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헌법 개정 논의의 방향에서 우선 헌법 전문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전문 한자 가지고 몇 달씩 걸어가면 헌법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원의 임기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개헌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임영석 위원님께서 전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전문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고 지나간 것입니다. 행정권 분야에서 제일 지금까지의 병폐가 대통령이 새로 되면 검찰총장, 그 세무서장 이거 전부 국세청장 임명해가지고 세무조사 시키고 잡아놓고 해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는 그 첨단명으로 이 권력기관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나 미국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상원에서 검찰총장이라든지 그 중요한 그 인사, 뭐 국정원장, 검찰총장 이런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 반드시 상원에서 청문을 해서 통과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내 꼬봉을 앉혀가지고 정치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엄두를 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미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상원을 좀 도입해가지고 상원의 그 인사통제권을 강화해가지고 대통령의 제어화를 막고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이 대통령 5년 단임제, 정권 교체가 자주 돼서 좋긴 좋습니다만은 이 제6공화국의 실험적인 제도입니다. 이거 한번 실험해보자 해서 시행이 됐는데 벌써 37년이나 되는데 이런 국가 경영에 있어서 이런 실험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이 5년 하다 보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노태우 대통령 때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하고 있어요. 30년이나. 노태우 대통령도 임기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못했어요. 전임 대통령이 하던 거 마저 끝내므로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그때부터 일단 안정기에 들어가고 성장기에 들어가면서 그 이상 계획 경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5년 임기 해놓으면 당선돼서 1년 준비하고 3년 일하다가 또 1년 퇴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계획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4년 1차 중임으로 고쳐가지고 우선 대통령에게는 재선을 허용해서 무능한 대통령은 4년만 하고 나가고 또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국정의 안정, 연속성과 정치 경제 발전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1차 주임 제도를 채택하고 4년 임기로 하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였고, 또 이 부통령제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못했지만 앞으로 양원제가 채택이 되면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히 다시 또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입법부인 그 국회에 대해서는 48년 그 7월 17일 지원법 시행 이후에 이거 당원제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4년 만에 양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하원은 있었지만 상원 선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대로 있다가 1960년도 4.19 혁명 이후에 양원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이 양원제는 국회와 정부 양권력이 극단적 대립과 그 갈등을 해가지고 표류하게 될 때 국가 원로로서 구성된 그 상원이 나서가지고 갈등을 중재를 하고 또 대통령하고 또 혈기에 넘치는 그 젊은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이 충고도 하고 또 대통령의 무리한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또 국회의 무리한 입법권 행사를 상호 자제시켜가지고 파국을 막는 그 중립적 기관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원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그 패널에서도 의원님들이 되게 상원제, 상하 양원제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가 없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없었습니다만 아까 성낙인 총장님이 한번 지적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 사법위원회 체제 이걸 과연 우리가 계속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숙제로 일단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이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이제 헌법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하는 강한 의지가 이 우리 헌정의 위원들 간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그 지혜로운 헌법 제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안성호 이기수 교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안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나라의 헌정을 이끌고 연구에서 오신 많은 지도자와 석학들이 모인 이 토론회가 정치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서 국가를 살리는 국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헌법을 만드는 중대한 디딤돌이 지혜의 셈이고 또 국가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2시부터 지금 거의 6시 10분이 됐습니다. 아까 거의 답변을 하셨는데 꼭 안 드셔도 되죠? 아까 거의 답변을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우리 의원님 김영균 의원님께서 정리하신 걸로 하고 모든 오늘 행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